안녕하세요.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입니다. 인생 뷰티풀 채널은 복지 이야기, 건강 이야기, 중장년들의 인생 이막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월세 보조금 5인 기준 최대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2020년 주거급여에 대하여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핵심 내용 위주로 옆집 아저씨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요,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후에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셔서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요, 옆집 아저씨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영상의 내용을 대충 들으셔서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답변을 다 못해 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 후 대충 해당이 되겠다고 생각되시고 정말 형편이 어려우시고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일단 신청해 보는 것입니다. 설사 심사에서 탈락되어 아쉽고 원망스럽더라도요,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왜 탈락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건을 다시 맞추어서 재신청하시면 재심사가 가능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받아보면요, 신청을 하거나 직접 가셔서 알아보는 등의 실행은 안 하시고 말로만 고민하시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 또는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서비스가 많이 좋아져서요,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고 하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복지 제도들이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은 아무리 말 많이 하시고 하소연하시고 짜증내고 화를 내셔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소급 적용도 안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만 다루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 이처럼 욕먹을 각오하고 사설이 좀 긴 이유는요, 이런 분들이 제법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그만하세요, 사설 빼고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라는 분들의 핀잔을 들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제가 말씀드린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자, 주거급여는 기초수급급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이 좀 어려우신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전세, 월세, 고시원 등에 살고 계실 때 실제 월 임차료 등의 전세, 월세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먼저 신청 자격에 대하여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5%에 해당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월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5%인 1인 가구인 경우는 월소득 인정액이 79만 737원 이하이고요. 2인 가구인 경우는 월소득 인정액이 134만 6,391원 이하, 5인 가구인 경우는 월소득 인정액이 253만 2,497원 이하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을 할 때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월급인 소득은 30%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받으신다면 30% 공제를 받아서 소득 인정액은 70만원이 됩니다. 재산도 4.17% 환산액을 적용해서요, 소득 인정액이 산출됩니다. 또한 2020년에는 재산에도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는 6,900만원까지, 시지역인 중소도시는 4,200만원, 군 단위인 농어촌은 3,500만원까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줍니다. 또한 65세 이상, 중증장애 그리고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으신 가구일 경우에는 재산 특례가 있는데,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 원까지, 시지역인 중소도시는 7,300만원까지, 군 단위인 농어촌은
6,600만원까지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제 금액이 넘는 재산에는 주거용 재산은 1.04%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재산 6,900만원까지 공제되는데 7,200만원의 재산이 있다면 6,900만원을 공제 후 남은 금액 300만원을 1.04%를 곱하여 환산된 금액인 소득인정액 31,200원을 소득인정액으로 합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초과하는 부분의 일반 재산은 4.17%로 환산하고 금융재산은 6.26%를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자동차 요건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영상을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자동차가 있으면 주거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고시원 또는 월세를 사시는데 2000cc 되는 자동차가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분만의 사정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러한 국민 정서 때문에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차에 들어가는 돈은 어쩌고 주거급여 받을 생각을 합니까? 이 주거급여는요,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잘 살아가실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재기하는데 미비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는 취지입니다. 그래도 예외적으로 1600cc 미만의 차량 중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가액이 15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한 분이시거나 2000cc 이하의 장애인 차량,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휠체어 등 장애 탑승 설비가 구비된 차량, 1톤 트럭 등 생계형 차량은 예외적으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지 주거급여를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차량 중에서도 2000cc 미만으로 장애등급 1에서 3급은 차량 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장애등급 4에서 6급은 차량 가액을 일반 재산으로 4.17%로 환산 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계형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재산 공제 후 초과되는 금액은 일반재산 소득인정액 계산 4.17%를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여 주거급여를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요,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 간단하게 소득인정액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는 서울이며 전체 재산은 생계형 트럭 250만원 포함 5,250만원입니다. 세 가족이 월세 30만원에 살고 있고 수입은 250만원짜리 1톤 트럭으로 과일 장사를 하면서 월 150만원 정도 벌고 있으며 그 외 알바 등 수입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은 서울광역시 등 대도시는 6,90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므로 재산 5천만원 더하기 트럭 250만원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요. 과일 장사 외 수입이 총 200만원이므로 소득에서 30% 공제를 적용하면 200만원 빼기 60만원 하면 140만원이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인 서울 3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174만 1,760원이므로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1급지 3인 가구 주거급여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35만 9천원 중 월세가 30만원이므로 30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1600cc 이상 되는 일반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주거급여의 장점 및 주요 특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2018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 자녀의 재산 또는 부모님의 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본인의 지역별 가구원 세대수 등 소득 인정액 기준에 맞으면 전월세 임차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줍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연세가 80, 90세가 되셔도 가능하고요. 신용불량자, 파산한 사람, 무직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단 이때에도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 할지라도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월 88만 원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거급여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소득이 좋았다가 실업 등으로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치 통장 내역이 필요하므로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친구 집이나 지인의 집에 살고 있지만 무상으로 살고 계신다면 해당 안 되십니다. 그러므로 친한 친구나 지인, 고시원 등에 살고 계신다면 꼭 임차계약서, 고시원 입실계약서 등 계약서를 준비해 두시고요. 입금 내역도 챙겨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현금으로 주고 얼마 보냈는데 등 말로 하시는 분들요. 말로 하지 마시고요.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때 1촌은 월세 계약서가 있어도 인정이 안 되며 2촌 이상부터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제일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지원 받으실 수 있는 2020년 기준 임대 금액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매달 20일에 수급권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며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2020년 주거급여 기준은요. 서울 1급지 1인 가구인 경우는 월 26만 6천원까지 지원되고요. 3인 가구는 월 35만 9천원까지, 6인 가구는 50만 4천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급지인 경기 인천인 경우는 1인 가구의 경우는 월 22만 5천원까지 지원되고요. 6인 가구의 경우는 월 4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급지인 광역시 세종시와 4급지인 그 외 지역의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은요. 2020년 주거기준 지급액 기준 임대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의 4%를 환산해서 주거급여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6천만원 전세라면 6천만원 곱하기 4%인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20만원을 매월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직접 방문하실 때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담당 공무원분과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못 가는 경우는 위임장이 꼭 필요하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서류는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계약서,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빙서 등입니다. 기타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소득재산신고서는요. 어디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센터에 있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LH 공공임대 아파트 등에 거주하시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보증금 혹은 월 임차료만 지원 가능하고요. 관리비, 전기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료는 본인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LH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신청 후 1, 2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 후에도 계약기간 만료나 소득이 많아지면 소득 확인된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도 주거급여가 중지됩니다.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의 상담은 개인별로 사정이 모두 다르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